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연선 연구소 수학 다지기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10문제씩 수학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는 힘도 기르고 수학 실력도 쑥쑥 올려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1번 문제 도전! 1번 문제는 세자릿수 더하기 세자릿수네요. 지난주에는 세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를 가지고 우리 복습을 했었죠. 2호, 지금 디공 2호 하고 있는데 1호 하고 2호는 주로 복습이에요. 전 단계에서 공부했던 것들, C 단계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여기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인데요. 자, 이번에는 세자릿수 더하기 세자릿수인 거예요. 어렵진 않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생각해 보기로 했죠. 우리가 길을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야. 문제 해결하는데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보수더셈. 자, 보수더셈은 어떤 걸 보수더셈이라고 했지? 많이 더해주고 덜어내는 거. 많이 더해주고 빼주는 거. 이거 보수더셈이에요. 더하는 수를 쉽게 만들어주면 더하기가 쉬워서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177을 더하는데 받아올림이 있잖아요. 두 번이나. 그죠? 그래서 177을 어떻게 볼 거냐면 200보다 23이 작은 수 이렇게 볼 거야. 응? 자, 그러면 보스터셈 해봅시다. 자, 136에 177을 더할 거를 아예 200을 더할 거야. 이 말이야. 왜? 200을 더하는 거 쉽잖아요. 그쵸? 177이 200에 가깝고요. 그래서 177을 200보다 23 작은 수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100의 자리에가 2가 커지겠지. 200을 더했으니까 336이 되었고 거기서 23을 빼는 거지. 그러면 얼마? 313인 거지. 이렇게요. 많이 더해줘서 200 더해주고 200 보수만큼 많이 더한 것만큼 빼주는 방법이 보수 덧셈이에요. 자, 우리 연습 많이 해서 되게 이 방법 좋아하죠.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채워주기 덧셈이에요. 채워주기 덧셈은 뭘 채워주지? 177하고 136 둘 중에 200에 더 가까운 건 177이니까 177에다가 23을 더해서 200을 만들까 봐요. 그죠? 그럴 생각이에요. 자, 봅시다. 200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든다고요? 177에다가 23을 더하면 되겠죠. 위에 있는 식을 덧셈식으로 바꿨더니 이거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23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갖고 올 거냐면 136에서 가져올 거야. 그럼 136은 23과 얼마로 가를 수 있지? 113으로 가를 수 있지? 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걸 써서 해보려고요. 어. 그래서 우리 채워주기 덧셈은 136과 177 중에 하나를 채워줄 건데 177이 200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177에다 채워줄 생각이야. 177을 먼저 써도 되죠. 뭐 뒤에 써도 상관없지만 먼저 써볼게요. 왜? 덧셈은 자리 바꿔 계산해도 합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치? 그럼 177에 23을 채웠어. 왜? 200 만들려고. 그치? 그리고 나면 136은 23을 줘버렸으니 113이 남았겠다. 그 얘기지. 그치? 177과 23을 모았어. 그랬더니 얼마가 됐어? 200이 됐지. 200에 113을 더했네. 그러면 313이네. 이거지. 됐다. 두 가지 방법 나왔네. 그리고 또 끼리끼리 덧셈. 끼리끼리 덧셈도 한번 해보자고요. 끼리끼리 덧셈은요. 100자리끼리, 15자리끼리, 1자리끼리 더하는 건데 오늘 우리 이 문제는 130하고 170을 모으면 딱 300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게요. 130과 170을 모으고 그리고 남은 1자릿수를 모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합해주면 되겠다. 그지? 130과 170을 모으면 300이고
6과 7을 모으면 13이고 모았더니 313이래. 됐죠? 이것도 쉽다. 그쵸? 이 문제는 이런 방법도 아주 쉬운데요. 그쵸?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엄마 아빠들이 많이 또 알려주시는 방법 받아올림 덧셈. 이것도 사실은 자리값이 같은 수들끼리 모아주는 세로셈인 거예요. 그쵸? 받아올림이 2번 있어요. 자리값을 잘 맞춰서 계산하면 되죠. 자, 이 받아올림 덧셈은 뒤에 이르자리부터 계산하는 특징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6과 7을 모아서 13이니까 10을 어떻게 올리고 15자리에. 그리고 남은 3만 적는 거지. 그리고 나서 15자리 수끼리 또 더하는 거야. 그러면 11이네. 그쵸? 110인 거지. 100은 또 받아올림하고 그리고 여기 1 쓰고 그 다음에 또 배그자리끼리 다 모았더니 300이네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받아올림 덧셈인 거지. 그치? 물론 또 다른 방법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문제는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수를 다양하게 볼 줄 아는 그런 유연한 사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쭉 수학 지도를 해보니 수를 다양하게 볼 줄 알고 식을 다양하게 분해도 하고 결합도 하고 그런 능력이 수학 감각이고 수 감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볼 줄 아는 이런 훈련, 이런 시각을 갖는 거는 우리한테 아주 좋은 장점이 될 거예요. 맞죠? 틈나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문제는 역시나 뺄셈이네요. 지난주처럼 뺄셈인데 세 자릿수 빼기 세 자릿수야. 받아내림도 2번이나 했어. 그치? 그러면 이 뺄셈도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익혀봤었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424에서 285를 빼래요. 그렇다면 빼기 285를 좀 쉬운 수로 바꿔서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85는 얼마에 가까운 수야? 300에 가까운 수죠? 그래서 300을 빼고 많이 뺀 것만큼 돌려줄 방법을 쓸 거야. 그게 보수 뺄셈이죠. 그러면 285라고 하는 수는 이 빼기 285를 우리는 바로 하지 않고 빼기 쉬운 300을 뺄 거야. 그치? 그러면 15만큼 많이 뺐으니까 15만큼 돌려받겠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 응. 그래서 보수뺄셈 하죠. 보수뺄셈. 자, 424에서 285를 빼려고 봤더니 받아내림이 2번이나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많이 빼지. 300을 뺐으니까 15만큼 돌려받지. 그러면 되죠. 그러면 300 빼는 거 쉽잖아요. 자, 100의 자리에서 3을 빼면 되니까 124 더하기 15. 그래서 받아내림 안 하고도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졌죠. 좋아요. 이렇게 간단해. 나중에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다 될 것 같죠? 그쵸? 그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걸 지금 써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빼고 더빼기예요. 빼고 또 뺀다는 얘기지. 어떻게 빼고 또 빼지? 자, 봅시다. 빼는 수가 지금 285인데, 424에 24가 있거든? 그래서, 285를 뺄 건데, 우리는 24가 있으니까, 그죠? 424에서 24가 있으니까, 우리는 224를 먼저 빼버린대. 그 얘기야. 224를 먼저 뺐어. 그리고 나면, 얼마가? 61이 남지. 61을 다시 또 빼주면 될 거거든. 그래서, 빼기를 갈라서 빼는 거야. 해보죠. 자, 424에서요. 424에서 224를 뺄 수 있잖아. 뺐어. 그러면 61만큼 더 빼야 되는데 빼면 되지. 그쵸? 그러면 200 남았네. 200에서 61을 빼는 건 쉽잖아요. 그쵸? 자, 100에서 61 빼면 100보수 39, 139 이렇게 빼고 또 빼기, 빼고 더 빼기도 이렇게 해줘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채워주기 뺄셈은 뭔가? 채워주기 뺄셈은 빼는 수를, 채워줄 거야. 어떻게? 285를 300을 만들 거야. 그러면 285 빼는 수 285를 15를 더해서 300을 만들어. 그럼 300을 빼는 거는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달라지면 안 되니까 424에다도 15를 어떻게 해요? 더해주면 돼. 그죠? 그래서 빼면 차이는 안 변해. 맞죠? 그러면 또 쉬운 계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30 이번에는 9가 된 거야. 439에서 300을 빼네? 빼는 수가 쉬워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139야. 소주기 뺄셈도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받아내림 뺄셈 세로로 한번 써볼게요. 424 빼기 285. 자, 424에서 285를 빼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4에서 5를 빼기에는 좀 모자라네. 그쵸? 4에서 5를 빼기 모자라서 어떻게? 15자리에서 10 남겨두고 10을 갖고 와서 10꿈 하나를 갖고 와서 10으로. 그러면 10에서 5 빼고 4를 더하니까 9겠지. 15자리 계산을 하고 싶은데 10에서 80을 바로 뺄 수는 없네. 그래서 다시 100의 자리에서 100을 갖고 오죠. 그러면 100의 자리 숫자는 3으로 바뀌고 100의 자리에 100을 10개로 바꿔야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11이 되겠구나. 그치? 11에서 8 빼니까 3, 300에서 200을 빼니까 100, 해서 139. 역시나 139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제일 마음에 들고 쉬운가요? 쓰기가 쉬운가요? 어떤 방법을 좋아하나요? 어떤 방법이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어왔나요? 자, 여러 갈래 길. 물론 도착하는 곳은 똑같지만, 그치? 자,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생각되어지는 뺄셈 선택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우리가 지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렇게 또 복습해가면서 차근차근 보고 있습니다. 자, 123 곱하기 12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식기준수 곱셈 코너를 하나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식기준수 곱셈, 10기준수, 20기준수, 50기준수, 100기준수 곱셈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지금 착 따끈따끈하게 남아있을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이 식기준수 곱셈을 적용해 볼 거예요. 12 곱하기 12는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지. 그래서 펼쳐서 써보면 10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2와 같습니다.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 계산은 우리가 세로셈으로 주로 하니까 세로셈을 한번 들여다볼까? 10 더하기 2 우리가 12라고 쓰지만 펼쳐서 한번 세로셈에도 써볼게. 10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2 이렇게 이리저리 2 곱하기 2 계산 그 다음에 2 곱하기 10 계산해서 첫 번째 줄에다 쓰고 그치? 다음에 10 곱하기 2를 하고 10 곱하기 10을 해서 더한 다음에 두 번째 줄에다 써서 그걸 모두 더한 거 이렇게 해서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의 곱을 구하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2 곱하기 2를 해. 그치? 그다음에 두 번째 계산은 10 곱하기 2를 하지. 세 번째 계산은 10 곱하기 2를 또 하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산은 10 곱하기 10이 있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게 1, 2번, 3, 4번 계산해서 더한 거를 두 줄로 계산해서 쓰는데 이 구조는 이거 지금 세로로 써놨지만 가로로 본다면 이렇게 10 곱하기 10을 한 번 했구나. 10 곱하기 2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2 곱하기 10, 그 다음에 2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어때요? 똑같을 거거든요. 네 번의 계산을 합니다. 우리는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는 늘 언제나 이렇게 4번의 계산을 해서 모두 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더하는 순서가 달라도 결과는 사실 똑같죠. 그쵸? 그러면 이 더하는 순서를 쭉 펼쳐놓고 1, 2, 3, 4번을 선생님이 지금 써놨잖아요. 4번의 계산 중에 3번을 묶어서 한꺼번에 계산하려고. 왜 그러느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도 10이 들어있고요. 여기도 10이 들어있고요. 여기도 10이 들어있어서 10이 몇 개지? 하고 10으로 묶어보려고. 곱하기는 같은 수 여러 번 더하기잖아요. 그래서 10 곱하기 10이 10번, 2번, 2번, 몽땅 합해서 10이 몇 번? 14번 더해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10 곱하기 10, 10 곱하기 10 곱하기 1을 모두 모았더니 10 곱하기 14가 되었어. 그럼 얘는 140이겠죠. 140이고 여기 마지막에 2는 4 계산 해서 140과 4를 모아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144가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해. 그래서 이게 10을 기준으로 생각할 거야. 맞지? 그래서 10이 10번, 2번, 2번 이렇게 기억자 형태로 더해진단 말이야. 10이 10번, 10이 2번, 10이 2번, 10이 14번. 140이군.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2는 4 해서 모아서 144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거든. 어때? 여러분들은 다 기억이 나죠? 네. 그러면 가로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 이 구조를 이제 알았으니 10이 우리는 지금 뭐다? 10이 기준이야. 이렇게 15자릿수가 10 똑같아가지고 10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어. 그래서 10이 12번 그리고 2번 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10이 몇 번? 10이 14번이로구나. 그치? 그래서 10 곱하기 14를 하면 140 그리고 2는 4 해서 144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연습 한 번 더 해보고요. 13 곱하기 13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해볼게요. 세로로 한번 해볼까요? 13 곱하기 13 이렇게 뭘 기준으로 해요? 15자리 숫자가 10 똑같아. 10을 기준으로 할래? 그쵸? 그래서 12, 10번 더해졌고 10 곱하기 10이니까요. 10 곱하기 3, 12 3번 그 다음에 10 곱하기 3, 12 3번 더 추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됐다? 12, 13번 하고 3번 더 추가되었어. 그래서 12, 16번. 그래서 160이 되었고요. 그죠? 13하고 3을 더하면 10이 몇 번 더해졌는지가 나오지. 세 번의 계산을 한꺼번에 할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 계산은 3 곱하기 3이래. 그쵸? 9네. 그치? 9. 그래서 9 더해서 169네. 이렇게. 간단하죠? 구조를 보면 돼.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는 언제나 항상 몇 번을 계산한다? 4번을 계산한다. 그리고 그 중에 3번을 우리는 묶어서 한꺼번에 계산하겠다. 왜? 10기준수. 15자리 숫자가 똑같다. 그치? 이게 19단의 원리예요. 그쵸? 하나만 더 해봐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음, 15 곱하기 17 한번 해볼까요? 15 곱하기 17. 15 곱하기 17도 어떻게 해요? 새로 한번 써볼까요? 15 곱하기 17. 자, 15 곱하기 17. 자, 10자리가 둘 다 10 똑같아요. 그래서 뭘 기준으로 생각하겠어요? 10을 기준으로 해서 4번의 계산을 묶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10 곱하기 10이 나올 거고요. 10 곱하기 5가 나올 거고요. 10 곱하기 7이 나올 거거든요. 그쵸? 이건 다 10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10 곱하기 10, 10 곱하기 5, 10 곱하기 7. 10이 그러면 몇 번 있는 거다? 10이 15번 있고, 그쵸? 그리고 몇 번이 더 있다? 7번이 더 더해진다. 그죠? 결국 15하고 7을 더해서 22야. 220인 거지. 그 다음에 5, 7에 35 마지막 계산. 여기 이리저리 계산 마지막 계산해서 모아서 250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세로셈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어때요? 15자리 숫자가 똑같군. 그쵸? 이 19단위인 걸 하면 이제 12, 15번, 12, 7번 더 추가되어서 12, 22번이네, 220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계산은 5, 7에 35네, 이렇게 해서 255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쉽게 계산하는 이런 구조를 찾았으니 20 기준수도, 50 기준수도, 100 기준수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연습한 거 가지고 123 곱하기 12를 해결해 보겠다는 얘기지.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법은 이거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먼저 한번 쉬운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123 곱하기 12는 100 곱하기는 같은 수 여러 번 더하기니까 123이 10번 있고 2번 더 있어.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렇게 가로로 해도 되고요. 세로로 해도 되고요. 그쵸? 그러면 얘는 1230이고 거기에 123이 2번이면 246이니까 모아서 이 모아서 모으면 1476입니다가 됐어요. 그쵸? 자, 이거를, 세로세모로 해도 똑같죠? 그쵸? 세로세모로 해도 123에 12배를 하면은, 지금 좀 전에 가로로 쓴 걸 세로로 쓰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2, 3, 6, 1, 4, 1, 2. 그 다음에 이제 10을 곱할 차례니까, 10은 10이라서 뒤에 0 하나가 붙는 것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1230.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 결과 또 1476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늘상 하고 하는 거, 좋아요. 이것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또 배운 게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서, 해본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봤나요? 좀 전에 다시 복습했던 그거는 123 곱하기 12인데, 보니까 12 곱하기 12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해서. 12 곱하기 10인데, 사실은 12가 아니라 120이니까 위쪽이 0 하나 붙여놓고, 12 곱하기 10이 아까 얼마였지? 12 곱하기 12는 144였잖아. 그래서 1440. 그리고 남은 계산은 뭐야? 12 곱하기 3인데, 그쵸? 12 곱하기 3이 남았으니까 12 곱하기 3을 해주면 되지. 얼마지? 36이지. 그치? 그렇게 해도 1476이 나온단다. 그 얘기야. 그쵸? 그래서 1476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하는 방법은 수를 분해하고 결합하고 하면서 다양하게 더 할 수 있어요. 그쵸? 이 방법 말고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또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다양하게 생각할 줄 알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연습을 이렇게 수학식을 가지고 수학에서 다루는 수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은 나눗셈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가지 사칙연산을 하는데 그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234 나누기 18도 그렇게 한번 해보죠. 234 나누기 18은 기본적으로는 뭔가요? 234 속에 18이 몇 번 들었나를 묻는 거죠. 몇 번 뺄 수 있나 묻는 거죠. 그러면 세로셈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로셈을 하기 전에 또 다른 방법은 없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18이라고 하는 수는 2하고 9로 가를 수 있죠. 괄호 묶어줘야지. 2하고 9로 가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8로 나누는 거랑 2로 나누고 9로 나누는 거랑 사실은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18이 2 곱하기 9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기 할 수 있구나. 빼기 가르기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누기 가르기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18로 나누라고 할 때 2로 먼저 나누고 9로 나누거나 아니면 9로 먼저 나누고 2로 나눠도 같은 결과가 온다는 얘기구나.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글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죠. 그쵸? 자, 해봅시다. 첫 번째, 234를 2로 나누고 9로 나눠볼게요. 그랬더니 2로 나누면 반이잖아요. 반? 117이네요. 117을 9로 나눠요. 선생님은 아까 처음부터 보고 있었는데 234라는 수가 2와 3과 4를 더했더니 9잖아요. 각자리 수를 합했더니 9가 되면 9의 배수였죠. 이거 234 9의 배수였거든요. 그래서 2로 나눴더니 역시나 또 117, 9의 배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9로 나누면 9, 1은 9, 9, 3, 27. 몫은 13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18을 또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18을 3, 6, 18로도 할 수 있어요. 그쵸? 나누기 18을 우리가 이거 말이죠. 3으로 나누고 6으로 나눠도 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자, 그러면 뭐 그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234를 3으로 나누고 6으로 나눠도 되나요? 되죠. 자, 3으로 나눴더니 3, 7에 21, 3, 8에 24. 나누기 6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13이 딱 나오죠? 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34 안에 180이 들어있어요. 그쵸? 그래서 234를 이번에는 180과 54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나눌 수를 이렇게 갈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18로 나누겠어. 이런 계획을 세워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분배 법칙이네요. 그쵸? 180 속에 18 몇 번 들었어? 10번이요. 54 속에 18은 몇 번 들었어? 3번이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역시 한번 분배를 해갖고서 나눠봤더니 그쵸? 나눠봤더니 54 나누기 18까지 이렇게 나눠봤더니 결국에는 몇 번? 여기서 10번, 여기서 3번 해서 13번 들었어요. 그런 얘기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방법 말고 우리가 아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그쵸? 어떤 거? 세로셈. 세로셈 있지? 세로 나눗셈도 할 수 있어야지. 그치? 해볼까? 해보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잘 해야지, 이것도. 그치? 자, 몫에는 자리값이 있다고 했는데 몫의 배그 자리에 1을 쓸 수는 없어요. 왜? 배그 자리를 뭘 쓸 수가 없어. 왜? 배그 자리에 1 쓰면 1800이야. 1800을 뺄 수는 없는 수야. 234는 그보다 훨씬 작은 수라서. 그럼 배그 자리에 쓸 수 있는 수는 이제 없어, 패스. 시우 자리에는 시우 자리에 1을 쓴다는 거는 10번 들어있어요. 그런 뜻이야. 10번 들어있지. 그치? 그래서 180을 빼면 되지. 얘를 생략하지만 써서 써도 되니까 빼는 거야. 그치? 뺄 셈도 우리가 생략하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뺐더니 이제 50 남았고 4가 남았어. 그치? 54 속에 18 몇 번 들었어. 몫의 1의 자리에는 이제 3번이요 라고 써주겠지. 왜냐면 18에 3배가 54니까. 그리고 얘를 빼서 0입니다가 되는 거죠. 몫이 13 나왔어요. 다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결과가 다르면 잘못된 거지. 그치? 이렇게 벌써 우리가 4가지 방법으로 또 나눗셈도 해보았네요. 그쵸? 네. 선생님은 아주 지난주, 이번 주 지금 연산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칙연산을, 자연수를 가지고 하는 사칙연산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면서, 덧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기, 가르기도 해보면서, 곱하기, 가르기도 해보면서, 다양하게,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 연산을 하면서도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수를 보며, 식을 보며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 수학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과목이라고 하는데, 연산을 하면서 생각 안 하고 막 해. 그거는 수학적이지 않습니다. 그쵸? 네. 자, 우리는 연산을 통해서도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자, 5번 문제 봅시다. 하늘이는 한쪽에 30문제가 있는 계산 문제집 7쪽을 풀려고 합니다. 4쪽에 22번까지를 풀었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문제를 더 풀어야 할까요? 그런 문제. 자, 봅시다. 선생님이 우리가 쓰는 책 있죠. 매일매일 10문제씩 푸는 이 책을 여러분들 앞에 떡
촉촉하니 갖다 놨습니다. 우리처럼 이 하늘이는 30문제, 한쪽에 30문제가 있는 계산 문제집을 풀려고 한대요. 한쪽에 10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30문제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전체 쪽수는 얼마냐면 30문제씩 30문제씩 7쪽인 거지. 그런데 이미 푼 문제가 얼마큼이지? 4쪽에 22번까지 풀었다는 거죠. 그러면 4쪽은 아직 다 안 풀었고 3쪽은 다 풀었어. 이제 3쪽까지는 다 풀었어. 30문제씩 3쪽을 이미 풀었고요. 지금 이제 4쪽에서 22문제를 더 풀었어요. 이 말이죠. 그죠? 전체 문제는 210문제인데, 그죠? 7쪽 210문제인데, 거기서 90문제하고 22문제를 더 풀었어요. 그러면 112문제를 풀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210에서 111을 빼면 돼. 그쵸? 그럼 우리 빼고 또 빼기로 해볼까? 112에서 1을 빼야 되는데 110을 먼저 빼고 1을 나중에 빼면 되지. 그치? 아, 그러면 100 빼기 2로구나. 그치? 이거 100이네, 100. 100에서 2 빼라는 거네. 100에서 2 빼니까 얼마? 98문제가 남았어요. 그런 얘기죠. 그쵸? 네, 98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맞죠? 네.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5번 문제까지 풀었네요. 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